김정은이 보인 반응이나 움직임은 아버지 김정일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주요 표적을 제거했을 때 일단 숨고 왔습니다. 40일 넘게 자맹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정은은 이번 이란 공습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중동 갈등을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과거의 악우의 축으로 지정했던 게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북한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뭐 쿠바라든가 또 리비아도 포함됐었고요. 또 베네수엘라도 뭐 그렇게 강한 저항의 축, 악의 축은 아니지만 다 들어가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손을 보고 마지막 좀 어렵다. 야, 과연 칠 수 있느냐? 인구가 9천만이나 되고 그 넓은 땅에 신정체제 47년 그 이란을 이제 때렸거든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이란 전쟁 상황이 다소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그대로 뒀다가는 제2의 북한 꼴이 난다. 북한이 핵 보유한 거 봤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이 ICBM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뭐 북한을 콕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친 사람이 핵을 가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란을 겨냥한 거로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형님이 저거 나를 또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정상회담을 했죠. 회담은 2차 회담에서 깨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은 사실 서로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우리는 괜찮은 사이다. 또 2기 들어와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경주 에이펙 때 경주를 방문했던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려고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김정은이 그때 뭐 시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답을 안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렇게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갔습니다. 이제 5월 중순 14일 날 현재 일정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가 베이징에 오게 돼 있는데요. 다시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김정은이 고민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란 전쟁을 보면서 이게 정말 트럼프 또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구나. 북한 정권이 수립된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결심하면 김정은과 그 핵심 세력이 하루아침에 불기의 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알리 하메네이와 그 일가족 그리고 군 수뇌부를 비롯한 핵심 49명이 정밀 타격에 의해 가지고 2월 28일 날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가능성의 얘기, 호사가들의 입에 좀 오르내리는 이런 수준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와 어떻게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내려온 또 자기 딸에게까지 권력을 넘겨주려는 이런 가업의 문제이고 체제의 명운을 걸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란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북한입니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란을 두고 북한이 그 앞길을 비춰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의 앞날을 비추는 불빛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행보를 보면 지금 핵 개발이나 모든 것들이 북한의 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원래 80년대에는 이란이 북한에다가 뭔가 기술을 주고 레슨을 주고 전술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가지고 1980년대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생산했던 이런 관계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북한 문제를 취재할 때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많이 이것 좀 자문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란 대사관 서울에도 있었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울을 상대로 해서 서울을 무대로 해서 대북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엄청나게 정말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과 무기 커넥션 이런 거를 이란은 정말 사활을 걸고 매달렸었고요. 이스라엘은 그걸 또 탐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란 간의 어떤 밀착 상태가 이어졌고요. 급기야 나중에 가서는 북한의 핵이라든가 ICBM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란이 이제 배워갔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자기네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면서 미사일을 테헤란 시내로 끌고 나오고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반미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미사일이 등장한 게 바로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북한이 쏘았던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 색깔만 다르지 그대로 그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이 있고 또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커넥션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이러지만 사실 미사일이 부족한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원이 절실할 겁니다. 북한이 물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미사일 지원 이런 거 무척 망설여지겠지만 필요할 경우 서로 양측이 은밀하게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러시아의 미사일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카스피해 등으로 해가지고 이란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 이란이 지원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 무기 이런 것들의 커넥션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 왔지만 이번 이란 사태를 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남다른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란의 저 신정체제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체제하고 이란의 신정이 유사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작동해 왔고 어떻게 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북한은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고요. 특히 이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이전에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 이게 경제 문제로 좀 촉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확산이 되고 최대 3만 명이 죽었다 이런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뒤숭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란 국민들의 시위부터 이란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또 이란이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미국을 괴롭혀서 트럼프가 적당한 시점에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진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전쟁 전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 갈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에는 비교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도 눈치를 보고 있나요? 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수뇌부 타격과 관련해서 사실은 북한이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무성을 통해서 주권 침해다 이런 입장의 성명을 내면서도 트럼프나 미국을 전혀 비난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와 미국을 자극했다가는 자기 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부부가 함께 미국 법정에 서는 모습 그리고 2월 28일 날 이란의 수뇌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느꼈을 겁니다. 이건 김정은뿐만 아니죠. 트럼프나 시진핑도 사실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또 해외 기지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작전을 벌이는 미국의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힘, 위력 시진핑이나 푸틴도 이건 좀 당해내기 힘들다 역시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정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작전과 정밀 타격에 대한 공포가 엄청날 것 같은데 김정은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보인 반응이나 움직임은 아버지 김정일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후세인이 참석한
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이 체포되가 어떤 상황에 이른다거나 미국이 해외에 또 제거해야 될 국가 원수나 주요 표적을 제거했을 때 일단 숨고 왔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40일 넘게 자맹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선을 숨기거나 이랬는데 김정은은 이번 이란 공습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월 28일 날 포격이 있었는데 3월 한 달 동안 무려 25차례의 공개 활동을 했어요. 이게 김정은 집권 15년 동안 역대로 한 서너 번으로 많은 월간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미국의 공습이나 군사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일단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당장 북한을 타겟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수위 조절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나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란과 다르다,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투발 수단 또 다양한 무기 이런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과거처럼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미사일을 쏜 것만 봐도 다 사거리 136km 이런 중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쐈거든요. 한국의 수도권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우리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 트럼프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나 지금 건들지 마세요. 활발하게 우리 무기 개발이라든가 함정, 전차 이런 거 엄청 지금 내가 공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형님 겨냥한 건 아니에요. 저 남조선이나 이쪽을 겨냥한 겁니다. 형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러면서도 만약에 나를 어떻게 좀 손보려고 할 때는 대한민국이 무사하지 못할 거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라든가 미국인들이 무사치 못할 거다. 그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가지는 마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북한 인민들과 수뇌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나요? 어떤 반응일까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란 공습은 주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그 성명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한 줄도 실리거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외로 쏘는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전해졌죠. 그러면 북한 내부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한 소식,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에도 두세 건 많게는 네 건 사진하고 함께 막 실려요. 거의 매일. 마치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나 이런 게 이란 전쟁하고 전혀 무관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북한은 작년 12월에 이란 내에서 민주화 또 경제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질 때도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게 보도가 된다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방이나 어느 국가에서 벌어지는 시위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오랜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전통적인 우방으로 이렇게 여겨왔고 군사적 밀착도 강화되어 있다는 거 엘리트하고 군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과 유사한 신정체제? 그런데 그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가 나오고 신정을 심지어 폐지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이게 북한에 전해지면 야 우리도 이거 주체사상 세습 이게 뭐야 우리 사는 꼴은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28일 날 있었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가족 또 지휘부가 몰살당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체제 불만이 있는 이런 그룹한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이 개입해서 저렇게 때리면 정권의 어떤 교체라든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암시 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한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더더욱 불안할 것 같은데요. 탈북으로 이어질까요? 이란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북한 군부와 노동당 내각의 핵심 수뇌부들은 아마 김정은 옆에 가기가 좀 겁날 겁니다. 김정은이 자꾸 불러서 무슨 회의하자 그리고 행사하고 특히 야외에서 행사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속으로 또 왜 자꾸 불러? 이란 사태 꼴라면은 나도 목숨 부지하기 힘든데 죽으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이러지? 이런 느낌 가질 겁니다. 엘리트들이나
특히 외교관 그룹이라든가 해외 문물에 좀 밝은 고위층들은 소식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과 그 가족들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가 자기 딸, 아들, 뭐 심지어 2살짜리 손녀까지도 같이 있다가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몰살당한 거를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란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그 첫 타격에서 수뇌부와 알리 하메네이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그것 자체가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이나 의미 있는 어떤 전투를 치르기 어려운 구조를 사실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그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파 이쪽하고 나머지 갈리바프 의장이라든가 아라그치 외교장관 이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균열이나 의견 불일치 이런 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외교 협상과 정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하고 또 혁명 수비대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르고 미국에 대한 인식 또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 수령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김정은 저 한 사람이 제거되면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충성할 수 있는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김정은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소위 말하는 결사옹이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요. 상당수는 동요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요. 항상 함께 지식과 정보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정말 우리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낯선 주제인 걸로 많이 생각을 해왔었겠지만은요.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와 또 주가와 환율과 유가에 가져온 영향이라든가 파급을 보면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이름을 달고 이영종의 북한은 지금이라는 채널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